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슬래시 링클 체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의 안쪽 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바느질 구멍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하며 바느질 구멍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죽을 보면 가죽의 겉면에는 주름과 무늬가 있고 안쪽 면은 반질반질합니다. 겉면과 안쪽 면을 잘 구분해서 제작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가죽 안쪽 면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4번 가죽과 2번 가죽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아래 바느질선과 4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줍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알려드린 배수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저희는 가죽 색상과 구분하기 위하여 회색 실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반제품 패키지에는 가죽과 동일한 색상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서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주세요.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가죽의 곡선 부분과 4번 가죽 뒷면의 바느질선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모두 위로 향하게 놓고 4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바늘을 반만 통과해서 두 가죽을 살펴보면 두 가죽이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바늘 빼기가 어렵다면 볼물을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사용해 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한 땀을 바느질한 모습입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포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이 2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죽 모두 곡선이지만 바느질 구멍을 1대1로 잘 맞춰서 바느질하면 문제 없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뒤로 한 땀 바느질되었습니다.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닿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두 실 모두 안쪽 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 접착제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실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고 왼쪽 실은 라이터를 이용해서 마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 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오른쪽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스포이드가 있는 제품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스포이드에 묻은 접착제를 살짝 찍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바늘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순간 접착제로 마감한다면 두 실을 모두 바짝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왼쪽 실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쪽가위로 실을 약 2mm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을 녹여서 몽글몽글해지면 라이터 뒷부분으로 눌러서 고정하면 됩니다. 구성품에 포함된 실이 왁스사기 때문에 불에 녹아서 아래의 실과 접착됩니다. 라이터로 마감한다면 두 실을 모두 2에서 3mm 정도 남기고 잘라서 마감하면 됩니다.
두 가지 마감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2번 가죽도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4번 가죽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저희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실을 마감하겠습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라이터로 살짝 태워 마감합니다. 라이터를 가죽에 너무 가까이 대면 가죽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바느질한 2번 가죽 2개와 6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의 안쪽 바느질선 둘레와 2번 가죽의 안쪽 바느질선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21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겉면과 6번 가죽의 겉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여주세요. 아래 바느질선을 기준으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추고 오른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왼쪽 아래 부분도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었다면 2번 가죽의 위에 바느질선은 나중에 바느질하고 먼저 2번과 6번 가죽의 안쪽 바느질선의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보이는 면이 6번 가죽의 안쪽 면이고 2번 가죽과 맞붙은 면이 겉면입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6번과 2번 가죽의 겉면을 서로 맞붙여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 2개와 바느질한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옆면에 3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2번 가죽의 위에 바느질선을 먼저 바느질하고 이어서 3번 가죽을 추가해서 옆면을 같이 바느질합니다. 실 하나로 한쪽 면을 모두 바느질해줍니다. 다른 한쪽 면도 동일하게 먼저 2번 가죽의 위에 바느질선을 바느질하고 옆면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인 2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은 잠시 옆에 놓아줍니다. 먼저 2번 가죽의 윗부분 바느질선을 한 겹만 장식 바느질해줍니다. 왼쪽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해서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마지막 구멍에서 3번 가죽을 추가해줍니다. 두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여줍니다. 먼저 아래 바늘을 2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3번 가죽을 추가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2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과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주세요.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매듭 지어주세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2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면 위로 2번 매듭 지어졌습니다. 이어서 2번과 3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6번 가죽은 지금 같이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3번) 가죽의 갈라진 부분에서는 2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아래 바늘을 2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하고 3번 가죽의 갈라진 부분 사이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도 3번 가죽의 갈라진 부분 사이로 넣어서 2번 가죽의 같은 구멍만 통과해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기고 3번 가죽의 갈라진 부분의 첫 번째 구멍과 2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한 땀을 바느질해주세요. (3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2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 그리고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세 겹의 가죽을 한 땀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이어서 3번 가죽과 4번 가죽 두 겹만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반대편의 라운드 부분도 전과 동일하게 세 겹의 가죽을 한 땀 바느질하고 3번 가죽의 갈라진 부분을 구멍이라고 생각해서 2번 가죽만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다음 구멍부터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이 부분에서도 6번 가죽은 같이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2번과 3번 가죽만 바느질 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첫 번째 구멍과 동일하게 위로 2번 매듭 지어줍니다. 2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위로 2번 매듭 지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라이터로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먼저 2번 가죽의 윗부분 바느질선을 가죽 한 겹만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에서 3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3번 가죽을 추가해서 바느질할 때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 위로 2번 매듭 지어줍니다. 라운드 부분에서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하고 3번 가죽의 갈라진 부분은 바늘을 사이로 넣어서 2번 가죽 한 겹만 바느질하면 됩니다. 옆면을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자석 도트가 있는 가죽이 5번 가죽입니다. 윗부분 바느질선을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2땀이 2겹씩 대칭되도록 바느질은 세 번째 구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가죽과 6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2개의 6번 가죽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6번 가죽 위에 5번 가죽을 올리고 세 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6번 가죽 2개 중 어떤 면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세 면의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인 2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6번 가죽의 안쪽 면과 5번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서 집게로 양쪽을 고정해 줍니다. 두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해서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2번 매듭 짓고 다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해 줍니다. (5번과 6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당겨줍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매듭 지어주세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두 번 매듭 지었다면 다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주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체인이 있는 1번 가죽과 7번 가죽, 그리고 바느질한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7번 가죽을 1번 가죽의 안쪽 면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자석 도트가 있는 면이 겉면이고 캡이 있는 면이 안쪽 면입니다. 1번 가죽의 체인을 기준으로 좀 더 넓은 면을 남은 6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1번 가죽의 둘레를 한 바퀴 바느질하는 겁니다. 실 길이가 길어서 한 번에 바느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을 반으로 잘라서 두 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하겠습니다. 처음 바느질은 이렇게 기역자로 바느질하고 두 번째 바느질은 이렇게 니은자로 바느질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해줍니다. 한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인 23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어주세요. 체인을 기준으로 좀 더 좁은 면을 위쪽에 놓고 7번 가죽의 캡이 있는 안쪽 면을 1번 가죽의 안쪽 면과 맞붙여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이 끝나면 1번 가죽 한 겹만 바느질하고 이 구멍에서 6번 가죽을 추가해서 옆면의 마지막 구멍까지만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이 구멍에서 실을 마감하고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서 여기 아랫면까지 바느질하면 됩니다. 먼저 1번 가죽과 7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1번 가죽을 겉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부터 바느질을 시작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이면 자석 도트가 있는 겉면이 보입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뾰족한 모서리 부분이 첫 번째 구멍입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7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 구멍부터는 1번 가죽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6번 가죽을 1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집게나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구멍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다음 구멍부터는 1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6번 가죽과 바느질할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 구멍부터는 6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6번 가죽을 추가하기 전에 바느질 구멍 위치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구멍 위치가 맞다면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아래 바늘을 1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바늘을 반만 통과하고 바느질 구멍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을 시작했던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 바느질 구멍부터 바느질하고 기역자로 쭉 바느질해서 이 구멍에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 구멍부터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을 시작했던 구멍부터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슬래시 링클 체인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